대로 오늘 두 개의 강의를 통해서 통계적 추정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배울 것은 왜 추정을 해야 되는지와 함께 그 추정을 위해서 필요한 용어들을 설명을 하고 개념들을 접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네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수조사 말 그대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겠다. 조사 대상 전체를 조사하겠다라는 거라면 표본조사라는 통계조사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일부만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우리나라 인구를 조사할 땐 당연히 전수조사를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배터리 수명조사를 하는데 전수조사를 한다? 그럼 팔 제품이 없겠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표본조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표본조사라는 게 무엇이냐? 샘플을 뽑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샘플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모집단의 모수를 추측하겠다, 추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수라는 게 무엇이냐? 선생님들 제가 데이터를 이야기를 할 때 궁금한 게 뭐라고 했어요? 그 데이터의 하나하나의 특성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모여져 있는 이 집단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다? 대표값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지를 보고 싶다. 산포들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것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무엇으로서 평균으로서 대표값은 대표적으로 평균으로서 산포들은 대표적으로 표준 편차로서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해서 중3 때 배웠던 우리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면 실제적으로 요 모수라는 것은 평균이 궁금하다. 편차가 궁금하다. 누구의 모집단의 평균과 편차가 궁금하다. 물론 뭐 비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수들이 있지만 일단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노들이 궁금한데 무엇으로서 표본을 통해서 얘네들을 추정을 하고 싶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들의 이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우리는 지금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표본조사를 하는 이유는 방금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전수조사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가능한 경우와 때에 맞추어 조사 결과를 제시하는 조치가 가능한 경우를 표본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관심 특성치가 파괴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표본조사를 통해서 파괴되지 않는 경우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오차 개입이 커져서 정확도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경우가 표본조사로서 우리가 대체를 하겠다 해서 표본조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용어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방금 이야기했던 모집단, 어미 못자 씁니다. 모집단이라는 것은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 모집단을 그대로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통계조사에서 표본을 뽑겠다라는 거예요.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겠다. 그것을 표본이라고 하겠다. 샘플이라 하겠다. 그런데 그때 뽑을 때 그 자료의 개수를 우린 표본의 크기라 하겠다라는 거야. 이 용어들을 꼭 기억을 해 두세요. 그리고 뽑기는 뽑는데 어떻게 뽑을 것이냐? 한 개 자료를 뽑은 다음에 다시 돌려놓겠다 복원 추출이냐? 아니면 난 돌려놓지 않을 거야 하고 비복원 추출로 이야기를 할 것이냐의 그 둘 중에 하나인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염두할 부분은 표본조사를 이야기할 때 모집단이 충분히 큰 것에서 표본을 뽑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실제 여러분 100개 중에서 30개를 뽑으면 비복원 추출인 경우와 복원 추출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1억 개 중에서 30개를 뽑아요. 그러면 복원 추출이든 비복원 추출이든 이 30개를 뽑은 거에 대해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큰 차이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신다라면 실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그 과정은 임의 추출로 이야기를 합니다. 임의 추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집단의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될 거야 라고 가정하고 그 방법을 동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는 무엇이 복원 추출 개념이 특별한 언급이 없다라면 임의 추출 개념과 연관이 될 거예요. 왜 임의 추출을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실제로 이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까진 좋다 이거야. 전수조사 하고 싶지는 못하니까 표본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표본조사가 어떠함을 확보해야 돼요? 타당성을 확보해야 돼요. 전수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타당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타당성은 두 가지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통계학과의 면접 때 질문이 들어왔던 부분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인디펜던트하다, 뭐다? 서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이 독립적이어야 된다. 우리 독립시행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즉 사건들이 독립사건, 즉 독립시행으로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상적으로 흩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평양되어 있으면 안 된다. 평양되어 있지 않고 데이터가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뽑아와야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뽑으면 안 되잖아요. 평양되어 있으면 안 된다. 즉 이상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전제 아래 표본을 뽑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서 우리 경험적 누적 함수 무엇을 이야기해요? 우리 이런 표현 기억하시나요? 요런 표현? 그쵸? 요런 분포 함수를 이야기한다라면 경험적인 부분이 무엇의 이론적인 부분으로 다가간다라는 거. 우리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이야기했던 그 큰 수의 법칙과 연결이 됩니다. 해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골고루 섞어서 잘 뽑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무엇을 표본의 수가 커짐에 따라서 모집단을 닮아간다라는 것이 표본조사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한다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리한 용어들을 요 교과서 예제를 물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숫자 1, 3, 5가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를 뽑겠다. 임의로 뽑겠다? 임의 추출을 하겠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그 임의 추출에 있어서 무엇을 한다? 다시 넣는다. 뭐 한다? 복원 추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들? 1과 3과 5가 되겠죠. 그것이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들? 각각의 한 개씩 공이 들어있기 때문에 확률은 무엇으로서 독립적으로 일어나고 또한 그것이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확률 소리 합계가 얼마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 만족을 하네요. 자, 우리는 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이미 알아요. 즉 얘가 구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면 얘의 모집단은 얘예요. 모집단에 대한 확률 분포는 얘예요. 그럼 얘의 평균은 얼마 되나요? 즉 1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5 곱하기 3분의 1 해서 얼마? 3이 나오네요. 평균 3, 기대값 3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x에 대한 기대값이다. 자, x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분산을 구해주게 되면 이 분산은요. 분산의 정의를 이용해서 먼저 풀어본다라면 뭐가 돼요? 표준 편차의 제곱의 합을 n으로 나누겠다. 기억하시나요? 표준 편차가 뭔데? 원래 데이터의 평균을 뺀 것의 제곱의 합을 이야기하겠다. 물론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얘가 되겠네요. 그쵸? 3으로 나눈 것으로서 이야기를 한다라면 얘는 3분의 8 값이 나오게 되겠죠.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표준 편차는 얼마? 얘 루트 값이니까 3분의 2 루트 6이 나올 거예요. 해서 기대값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이라면 두 번 시행해서 복원 추출했어. 그런데 두 번 시행을 하겠대. 그럴 때 첫 번째 나온 x1과 두 번째 나온 x2도 각각의 확률 변수인 거고, 그쵸? 처음에 뽑았을 때 첫 번째 시행에서 얻은 값 x1은 어느 값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변수는 누구와 일치한다? 이 확률 변수 x와 일치를 할 거야. 같은 확률 분포를 가질 것이다. 자, 복원 추출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시행에서도 어느 값이 x2라고 한다면 얘도 같은 이유예요. 어느 값이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확률 변수로 보고 x의 확률 분포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이다?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x1과 x2는 무엇하다? 독립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독립시행으로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표본조사와 연결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 구했어. 그런데 표본조사를 통해서 얻은 표본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아까 이야기했던 통계량, 얘네들은 모수였죠, 선생님들. 얘네들은 모수였고 얘네들은 무엇의 표본에 대한 통계량을 가지고선 추정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과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는 모집단에 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 하고 표본을 뽑았어요. 자, 크기가 n인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어요. 이미 추출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러면 얘네들의 이 표본 xi, 분명히 방금 이야기했던 이 x1도 누구의 분포를 따른다? x의 분포를 따른다. x2도 x의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고, 얘네들을 우리가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표본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표기를 달리 둘 거예요. 자,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평균, 그리고 분산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그마 제곱,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표현을 한다라면 표본은 좀 구분을 짓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표본 뽑았어. n개를 뽑았는데 이 n개의 평균이에요. 선생님들 평균의 원래 정의가 뭔데? 요 데이터들의 합의 n으로 나눈 거잖아요. 얘가 표본의 평균인 거예요. 그 평균을 뭐라 표현하겠다? 바를 씌우겠다 해서 얘가 표본 평균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표본의 평균은 x 바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짓겠다. 자, 표본 분산은 뭐냐? 분산의 정의가 뭐였다고요, 선생님들? 표준 편차의 제곱의 합이었어요. 그렇다면 x1과 표준 편차, 즉 표준 편차가 아니네요, 선생님들. 죄송해요. 편차. 원래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준 것의 제곱, 편차의 제곱의 합이죠. 앞에서도 잘못 설명했네. 자, 편차의 제곱의 합, 죄송해요. 얘가 될 것이고, xn-얘의 편차의 제곱의 합에 n으로 원래 나눠야 되는데. 원래는 n으로 나눠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n-1로 나눠요. n-1로 나눠요. 그리고 그것의 표기를 우리는 샘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해서 라지 S 제곱이라고 써요. 그래서 표본 분산은 라지 X 제곱이라고 하겠다. 표준 편차는 S라고 그런 표현을 하겠죠, 선생님들. 그쵸? 그런데 선생님, 갑자기 왜 n이 아니라 n-1로 나눕니까? 아마 교과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표본 분산과 모분산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n-1로 나눈다라고 해요. 정확히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자유도 1을 떨어뜨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본 분산과 모 분산 사이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건데, 실제로 여러분이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표본 분산의 정의를 이용을 한다라면 불편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불편성이라는 것은 얘가 나오는 기대값에 대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 즉 얘에 대한 기대가 무엇이 원래 되어야 돼요? 얘가 되어야겠죠. 아까 무엇이라고 얘기할까? 표본 조사가 집단을 대표해야 된다라면 요 표본 분산의 기대가 원래 분산의 값과 일치해야겠죠. 얘를 성립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얘를 n-1 자유도 1을 떨어뜨려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시간이 되시면 요거 한번 구해보세요. 요거일 때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나와요. 오로지 모분산이 아니라 모분산보다 살짝 작게 나와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표본 분산을 정의로 이용을 한다라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시고 불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유도 1을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면 여러분은 그냥 기억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앞서 제시했던 예시인데 두 번 시행한다. 뭐다? 표본의 크기가 2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얘네들의 표본 평균은 x바라고 했으니 얘 뭐예요? 2분의 x1 플러스 x2가 되겠네요. 그쵸? 자, x1과 첫 번째 시행에서 나오는 눈을 x1, 두 번째 시행에서 나오는 것을 x2라고 한다면 얘는요, 첫 번째에서는 1이 나오고 두 번째에서는 1이 나오고 첫 번째에서 1, 4.
1, 5, 3, 1, 3, 3, 3, 5, 5, 1, 5, 3, 5, 5로서 순서쌍을 매길 수 있겠죠. 그럴 때 무엇으로서 표본 평균이 궁금한 거잖아. 뽑을 때마다 무엇이 나올지 모르니까 얘네들은 또 변수고 그것들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모든 순서쌍을 비교했더니 총 몇 개가 나와요? 9개가 등장을 하네요. 자, 이때의 표본 평균은 1,1일 때 표본 평균 얼마? 1. 1 더하기 1을 2로 나눈 거니까 1,3일 때는 1 더하기 3을 2로 나눈 거니까 2. 1,5는 1 더하기 5를 2로 나눈 거니까 3 해서 각각의 표본 평균도 달라지네요. 선생님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표본 평균 또한 추출된 표본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져요? 값이 달라지더라. 따라서 표본 추출될 때마다 값이 달라지니까 얘도 무엇으로 볼 수 있다? 확률 변수로 둘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확률 변수라면 나는 무엇이 궁금하다? 얘의 확률 분포가 궁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선생님들 시간이 되신다라면 요것들에 관한 무엇의 표본 분산과 표본 편차를 한번 구해 보세요. 자,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궁금한 거는 얘네들을 통해서 뭘 궁금해한 거냐? 확률 변수 얘 표본 평균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얘의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기대값이 궁금하고 얘의 편차, 표본 편차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따라서 얘의 변수의 기대값이 궁금하고 얘에 대한 분산이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들 기대값은 어떻게 구해지나요? 지금 구했네요. 요거를 확률 분포표로 표현을 한다라면 확률 분포표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얘 확률 분포표는 x바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뭐 1이 있겠고 2가 있겠고 3이 있겠고 4가 있겠고 얼마까지 있나요? 5가 있네요. 그것에 대한 확률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 총 9개 중에 1개가 있네요. 2가 나올 수 있는 경우 총 9개 중에 2개가 있고요. 3이 나올 수 있는 경우 총 9개 중에 3개가 있고요. 4가 나올 수 있는 확률 총 9개 중에 2개가 있겠고 5가 나올 수 있는 확률 9개 중에 1개가 있어서 합산해봐야 돼요. 선생님들 합 얼마 나오나요? 1이 나옵니다. x바 즉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것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정의에 의해서 구할 수 있을 거야. 즉 1 곱하기 9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9분의 1 해서 하면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3이 나와요. 오케이? 얘에 대한 분산도 뭐의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얘네들도 구해보면 즉 1-3의 제곱의 얼마? 9분의 1 플러스 2-3의 제곱의 확률이니까 9분의 2 해서 우리 했었죠 선생님들 5-3의 제곱에 곱하기 9분의 1 해서 값이 쫙쫙쫙 정리해주면 3분의 4가 나와요. 3분의 4가 나다. 따라서 얘에 대한 표준 편차는 루트 3분의 2가 될 테니까 얼마예요? 3분의 2 루트 3이 나오겠네요. 그쵸? 어렵지 않게 표본 평균 또한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확률 분포를 생각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쵸? 우리가 궁금했던 표본 평균을 이제는 확률 변수로 보겠다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해서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모평균 m은 고정된 산수이지만 표본 평균 x바는 이미 추출된 표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확률 변수다. 따라서 모평균 m과 모표준 편차 시그마의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의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무엇이 궁금하다? 얘가 궁금하다라는 거고 얘를 일반화를 시키면 x바라는 게 뭔데요 선생님들? x1, x2 즉 이 표본들의 표본 평균들이었잖아요. 그쵸? 그럼 얘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n분의 라지 x1 플러스 라지 xn까지. 그러면 무엇의 기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상수는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선생님들
앞서 무엇을 이야기를 했느냐? 요 사건들이 서로 무엇하다? 독립이다. 독립이다. 따라서 무엇으로서 쪼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대값에 의해서. 기대값에 의해서. 독립적이기 때문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얘 평균들은 뭘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 주어진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m이 몇 개? n개가 되어서 m이 되었다. 아하, 표본평균의 기대값 또한 m으로 모평균과 동일하구나가 정의가 되겠네요. 그쵸? 자, 표본 분산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표본 분산의 정의에 의하면, 그냥 집어 넣어주면 얘가 되겠고, 분산의 성질에 의하면 상수는 제곱으로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얘도 또한 무엇하기 때문에? 독립이기 때문에 얘로 쓸 수 있는 거죠. 독립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얘는 뭐예요? n제곱분의 얘, 시그마 제곱이 몇 개예요? n개네. 따라서 약분하면 n분의 시그마다. 좀 달라지네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선생님들. 표본 분산이 아니라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여기서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표본 분산은 아니에요. 표본 분산이 아닌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변수가 x바라는 거죠. 얘는 무엇으로서?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서 일반화를 시킬 수 있겠구나. 따라서 그것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의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확률 변수 x가, 즉 모집단에 있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표본의 크기 n개를 이미 추출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표본 평균은, 확률 변수가 표본 평균이에요, 선생님들. 표본 평균은 무엇을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근데 뭐에 대해서? 평균 m과 분산 얼마?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따른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구한 것도 확인을 해본다면 오케이, x바가 평균이 그대로 따른다. 맞네. 왜? 우리 아까 여기 어디니? 여기 아까 3으로 구했잖아요.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3으로 구했잖아요. x에 대한 기대값이 3이었는데 방금 구한 거에 의하면 x바에 대한 기대값 또한 3이 되온다. 오케이. 자, 분산은 아까 3분의 8이 나왔네요. 3분의 8이 나왔어요. 그런데 모집단의 분산은 3분의 8인데 우리 몇 개 추출했다고? 2개 추출했다라고. 그렇다면 무엇으로서 나눌 수 있으니까 얘를 n으로 나눈 값이 얘가 된다라는 걸 방금 정의를 했고 3분의 8을 2로 나눈 3분의 4가 되겠다. 정의를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 일반화를 구한 것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파트에서 주의할 것은 이 부분,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는 요거가 정의예요. 요거가 정의인데 궁금한 게 어떤 통계량으로 표본 평균이라는 통계량을 가지고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를 보자라면 표본 평균 또한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그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것의 기대값은 모평균을 그대로 따르면서 그것의 분산은 모평균에서 임의로 추출한 개수, 즉 표본의 개수로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화면을 잠시 정지시켜놓고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자, 정지시켜놓고 문제를 풀어보셨나요? 자, 부규제 예제, 즉 기출 문제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머니 속에 1의 숫자가 하나 있네요. 오케이. 2의 숫자가 2개가 있네요. 3의 숫자가 5개가 있네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꺼낸다, 뭐 한다? 임의 추출하겠다. 그리고서는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뭐 하겠다? 복원 추출하겠다. 이와 같은 시행을 2번 하겠다. 표본의 크기 얼마다? 2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럴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겠다.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즉 표본의 평균이 확률 변수인데 그 확률 변수가 2일 확률을 구하라라는 거죠. 우리 처음에 했던 예시와 똑같이 한다라면 일단 x의 확률 분포를 구해볼게요. x의 확률 분포는요. x라는 변수가 꺼낸 곡에 적혀있는 수를 x라고 놓을게요. 확률 변수. 그럼 x가 취할 수 있는 건 1, 2, 3인 거고요. 그것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확률은 1은 총 몇 개 중에서 1개, 2개, 5개니까 8개 중에서 1개를 차지하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2라는 x가 나올 확률은 8개 중에서 2개인 경우요. 8개 중에서 5개, 합계가 어떻게 되나요? 1이 나오겠네요. 그쵸?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얘가 아니라 뭐가 궁금하다? 표본 평균이 궁금하다라는 거야. 그것이 언제일 때? 얘일 때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x바가 2가 나온다는 것은 2분의 x1 플러스 x2가 2가 나온다라는 거고, 즉 x1 플러스 x2가 얼마? 4인 경우의 순서상을 생각을 한다라면 1,3과 2,2와 3,1로서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겠죠. 그쵸? 그럴 때 표본 평균이 뭐니까 2니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니까 요거일 때 확률은 서로 독립인 시행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첫 번째 시행에서 1이 나올 확률 8분의 1, 두 번째 시행에서 3이 나올 확률 8분의 2가 되겠죠. 에다가 더하기 첫 번째 시행에서 2가 나올 확률 8분의 2 곱하기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요. 8분의 2가 되겠고요. 첫 번째 시행에서 3이 나올 경우 8분의 5 곱하기 8분의 1이 되어서 얼마? 8이 해서 2의 5승분의 7이 나오겠네요. 얘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이 정확히 확률, 변수가 무엇이고 확률, 변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표본 평균이 무엇인지 구분을 할 수 있다라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교과서 예제를 본다라면 교과서 예제에서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쿠키의 무게는 얘를 따른다. 모집단이 무엇이다? x라는 변수를 이야기를 한다면 얘는 정규분포 200,16의 표준 편차가 제공이 되는 거니까 16의 제곱이에요. 그럴 때 몇 개 이미 추출하겠다. 64개를 이미 추출하겠다. 그러면 난 무엇이 궁금하냐? 평균이, 무게의 평균이, 즉 x바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x바에 무엇이 궁금하다? x바가 196보다 크거나 같고 20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나 궁금해 라고 했어요. 그러면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x바는 무엇을 따른다? 정규분포 따른다. 그리고 얘는 평균이 같고 무엇이 분산을 뭘로 나눈 거? 표본의 개수로 나누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무엇을 따라요? 200, 약분을 하면 2의 제곱을 따르게 되네요. 그렇다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뭘 하면? 표준 정교화를 시키면. 그럼 196에서 200이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2로 나눠줘야지 정규의 표를 이용을 할 수 있겠고, 여러분이 교과서에 맨 뒤에 있는 표를 이용을 해주게 된다라면 얘는 0.4772 더하기 0.34132인 0.8185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